안녕하세요. 길령명리 이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강 청간지지의 본질적 차이와 대운의 환경 메커니즘. 수업을 하다 보면요, 앞에 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뭐 한 30% 배운다면 앞에 배운 내용 한 70%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그냥 잘 모르더라도 1강부터 쭉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 수업을 쫓아오시다 보면 차차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라는 건 공부 각 잡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론은요, 청간과 지지의 본질적 차이. 그 다음에 핵심은 이겁니다. 청간충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유튜브 명리 방송이나 혹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책들의 대부분은 이 청간충을 갖다가 인정하거든요. 근데 저희 문파에서는 이 청간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끼리 충돌은 없다는 거죠. 하늘에 이렇게 도는 건데 거기서의 충돌은 없다. 그래서 청간충을 사용하지 않는다. 본 강의에서는 사주를 하늘의 기운인 청간과 땅의 현실인 지지로 구분하여 해석합니다. 청간과 지지를 같은 층위에서 기계적으로 충합시키지 않고 각각의 역할과 사건과 조건을 분리해서 봅니다. 청간의 본질은 이전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과 지향이라는 거예요. 청간은 마음속의 추상적인 생각, 지향점, 욕망입니다. 즉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무신, 병진, 그 다음에 정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내 일간이에요. 근데 나랑 같은 비겁이 여기 병화가 있고 여기 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 있으니까 보통은 선배 아니면 뭐 동기 뭐 하여간 윗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 요거는 아래에 있으니까 정화는 좀 후배 뭐 이런 거예요. 이분은 평생 자기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주변의 사람, 친구나 선배, 후배, 동기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막 살았으나 밑에 보세요. 지지에 지금 화기운이 없죠. 즉 자기랑 같은 기운이 없다 보니까 늘 나중에 가서는 이거는 마음속의 욕망인데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힘든 삶이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거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가 속하고 싶은 중거집단은 A인데 나의 현실은 뭐 C 뭐 이런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루지 못한 본인에 대한 그 어떤 욕망을 이루지 못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굳이 이 중고 집단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 에너지 낭비도 심한 거예요. 마음마리도 심하고 우리가 그런 삶들 의외로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속의 추상적인 생각, 지향점, 욕망이다라는 건 요 사주 사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것도 한번 펼쳐보고 한번 보세요. 청간끼리는 직접 부딪혀 파괴되는 충을 만들지 않으며 각자의 기운과 지향을 드러냅니다. 자, 지지의 본질은 현실과 결과예요. 지지는 인간이 실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이자 계절적 환경입니다. 형충회합과 현실의 사건 사고는 지지에서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네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천지 감응의 원리.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천간에 재성이나 관성이 떠 있어도 지지에서 같은 오행의 뿌리 또는 현실적 결합을 만나지 못하면 생각과 욕망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바로 요 사주가 그런 거예요. 이 사주가 하늘에 이렇게 화기운이 두 개씩이나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에 없다는 거예요. 지지에 하물며 요 밑에 나중에 지장간이라고 배우겠지만 하물며 이 지장간조차도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딱 보자마자
아, 외로운 사주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삶이 좀 외롭겠구나. 하지만 또 나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하여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해서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 만약에 여기서 이쯤에 화기운이 똑같은 요 화기운이 여기가 하나만 딱 있었으면 아주 좋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딱 이루어지는데 여기 글자 하나만 딱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사주 여덟 글자는 내가 그냥 운명에 의해서 태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 흐름에 맞춰서 살았더라면 굳이 이러한 그 자기가 선배, 후배, 동기, 주변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분이 젊었을 때 사주를 좀 받아들이고, 그래 사주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라고 받아들였고, 그 시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쓸데없이 한 젊은 날 한 뭐죠? 지금 50대니까 한 30년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마음앓이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는 최소 20살 이후부터 자기 사주는 자기가 보는 그 명리 지식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 본 강의 핵심 원칙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간은 마음의 지향, 지지는 현실의 결과다. 천간의 글자는 지지의 뿌리와 환경을 만날 때 비로소 사건과 결과로 구체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이거 개수 세는 분들, 개수 세 가지고 하는 거는 보통 하나에 딱 해당한다고 했죠. 건강 체크.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체크. 요렇게 딱 두 가지만 체크할 때는 요 8글자라 다 사용을 해요. 하지만 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하늘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이 있어요. 그럼 이 밑에 별이 있어.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러면. 근데 위에는 별이 있는데 밑에 네 글자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욕망으로 끝나는 것 뿐이에요. 물론 뒤에서 대운과 세운을 자세하게 배우면 하늘에 별이 있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별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이제 하늘의 뜻이 드디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주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천간 지지의 작용 비교. 공간, 천간은 하늘과 외부 표면이다. 지지는 땅 내부 생활 현장. 성격, 천간은 생각, 욕망, 지향 표현이며 지지는 환경, 행동, 사건, 결과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작용, 천간은 기운의 드러남과 끌림이고요. 지지는 형충해학과 현실의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판단의 기준은 천간이 지지의 뿌리와 통근 여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지의 뿌리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여기에 내가 별이에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달이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의 이 뿌리와 요것이 이렇게 통근, 이렇게 하늘에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러면 좋다는 거예요. 요러면 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막 또 이렇게 달이 3개나 있어요. 아, 이러면 또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는 계절, 궁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각각의 공간. 여기 이제 먼 과거, 여기 과거, 현실, 미래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여기는 먼 조상 자리, 부모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배우자 자리, 여기는 자식 자리. 그렇게 따지는 걸 궁이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합충과 생활 조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천간합은 있어요. 천간충은 안 보지만 천간합은 봅니다. 천간합은 두 천간이 서로 끌리는 인력이며 마음이 특정 대상과 가치에 붙잡히는 탐심으로 해석합니다. 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물질적 변화가 완성되는 아니며, 왜냐? 물질적 변화, 즉 물질적 변화, 현실적 변화는 지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의 계절과 뿌리, 현실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기합 토, 그 다음에 을경합 금, 그 다음에 병신합 수, 그 다음에 정임합 목, 그 다음에 무게합 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갑을
병정무기경신 임계 하신 다음에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갑과 기가 만나서 토의 방향으로 끌리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임상 사례에서 설명을 들어야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물론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천간함의 해석 순서, 무엇을 탐하고 끌리는가, 지지의 합화의 계절과 뿌리가 있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관계, 재산, 욕망의 문제로 드러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대운의 본질, 자주 나오죠. 자꾸 환경과 판세의 조성. 대운은 원국의 사건을 직접 터뜨리는 실행자가 아니라 내 사주가 10년 동안 놓이는 배경 환경입니다. 날씨, 바다의 상태, 어장의 수온처럼 원국이 움직이기 쉬운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대운은 배경 환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 환경. 그래서 원국의 강점과 약점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기 쉬운지를 정하는 10년 단위의 판세다. 그래서 조후와 중화, 원국의 화가 지나치게 뜨거울 때 수대운이 들어오면 열기를 식혀 활동과 재물 운영이 편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조후를 맞췄다, 뭐 중화작용을 도와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운은 무엇이냐? 세운은 사건의 촉매, 즉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총의 방아쇠를 딱 당기는 거죠. 대운이 만들어오는 환경과 뭐 원국과 대운이 만들어오는 환경 안에서 1년 단위의 세운이 구체적인 사건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주치의가 있듯이 본인이 본인 사주를 정확하게 매년마다 제 영상을 통해서 배우신 다음에 매년마다 그리고 매월마다 이 명리를 배우게 되면요, 그날을 자꾸 되새기고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4절기에 대해서도 예민해지고 그래요. 저도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24절기 뭐 이런 거 거의 몰랐거든요. 그냥 어르신들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입추 얼마 있으면 이제 내일이 입추던가 오늘이 입추던가 하여간에 입추가 왔구나. 그러면 날이 약간 밤에 선선해짐을 좀 느끼고 되게 신기하게 그런 걸 느끼면서 계절의 변화, 그리고 내 삶의 조그마한 변화에서도 좀 예민하게 좀 챙겨본다는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국은 타고난 구조와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원국은 사주 8글자는 그냥 나의 인생의 지도예요. 매핑. 그래서 배와 어부의 기본 성능,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운은 10년 환경과 판세예요. 근데 대운이 들어올 땐 봄의 기운 임묘진, 그 다음에 화의 기운 사오미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거긴 하지만 30년 기운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수온, 날씨 이런 거죠. 그래서 하기 쉬운가, 어려운가. 그 다음에 세운은 구체적 사건의 촉발, 물고기가 많이 잡히나, 파도가 일렁이는지, 낚싯바늘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언제 사건이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세운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지난번에도 좀 배웠습니다만 오행을 볼까요? 자, 목의 기운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다고 그랬죠? 굳이 한자 한번 써볼까요? 간목, 을목. 그래서 성장, 상승,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목기운이 많으면요, 시작 단계니까 그게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면 어떨까요? 어린애 같은 거예요. 나이가 40인데도 맑고 순수함이 어린애가 아니라 그냥 하는 행동이 어린 거예요. 약간 우리가 철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목의 기운이 좀 많아.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러한 행동이나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조건 목 많다고 아유 제 어린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갑은 앞장섭니다. 이 갑목은요, 쉽게 얘기해서 전쟁터의 소대장이라고 하면 돼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자기 뒤를 딱 뒤돌아봤더니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갑목이 강한 분들은 뭐겠어요? 리더십, 내가 어딘가 조직이나 이런 데서 막 앞에 나서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을목은요, 을목은 유연해요. 그리고 굴신성, 눈치도 좀 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좀 이렇게 을목일간인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좀 함께 하면서 이렇게 경청하면서 간다 그러면 같은 리더라고 그래도 간목은 스스로가 다 결정하고 막 끌고 나가는 리더 뭐 이렇게 보겠죠. 독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무슨 그 옛날에 그 독재했던 대통령 뭐 이런 개념은 또 다른 겁니다. 자, 현실적 해석은 새로운 일을 열고 성장하려는 힘이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화기운은 발산, 확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질 못해. 그러니까 이런 분은 만약에 뭐 화토를 친다든가 아니면 뭐죠? 뭐 우리가 무슨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카. 얼굴을 감추질 못해. 너무 좋은 패가 들어오면 벌써 얼굴이 확 드러나요. 거짓말을 잘 못해. 좀 거짓말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경향성이 그렇다. 그래서 병화나 정화 일간인 분들은, 화일간인 분들은 그냥 다 내뱉어야 돼. 내뱉고 나면 이제 뒤끝은 없죠. 대신에 밖으로 밝히고 자신을 드러내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기운은 이 화기운이 조금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좀 좋은 세상이겠죠.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 저도 유튜브 찍고 있지만 물론 얼굴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표현하고 말하고 얼굴 드러내놓고 뭔가 활동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성향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화려함, 정보, 미디어, 대중 노출.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아주 적합한, 아니 뭐 요즘 시대에 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톤은 중개해주고 수용하고 전환. 그래서 토기운이 좀 잘 활용하는 분은,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다툼의 사이에서 이런 두 사람을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주는 중재 역할을 잘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이런 사업하고 그러면 괜찮겠죠? 그래서 고유 색깔보다 환경을 받아 변화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지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만 여기가 진토가 있어요. 진토가. 그리고 옆에 유금이 있어요. 그럼 이 진토가 금의 역할로 바뀌는 거예요. 진요 합금도 되지만. 그리고 여기에 내가 개수, 임계, 그 다음에 해자, 뭐 자라는 수기운이 있어요. 자수가. 근데 옆에 여기가 진토보다 뭐 미토가 있다고 칠게요. 미토. 그럼 이 미토가 약간 요 자기운을 영향을 받아서 수기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글자 해석이 명리에서는 되게 변화무쌍해서 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과 오행을 연결하는 뭐 완충지대 역할이다 그런 뜻이고요. 금의 기운은 수렴과 결실, 절단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큰 쇠, 바위, 미완성 원재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이 만약에 경금일간이다. 그러면 되게 생활력이 강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저번에 뭐 폭삭 소가수다 뭐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뭐 남편도 잃고 막 그 뱃사공의 아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다섯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혼자서 다 길러내는 그런 억척스럽고 그런 경향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일간 여자들은 하고는 웬만하면 싸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딪히면 끝을 봐. 그냥 평상시에는 별로 가만히 있다가 한 번 이렇게 부딪히면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경금. 막 쇠망치 뭐 이런 거, 도끼 뭐 이런 개념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큰 쇠 바위잖아요. 하여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 경금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강하죠. 그러니까 남자 경금은 이런 걸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그런 자기 성향에 맞는 일들 좀 하면 좋겠죠. 잘만 하면 뭐 육사 같은 데 나와서 뭐 장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주가 괜찮으면. 아니면 경찰 뭐 이런 거 하여간 그런 쪽 일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깨재재한 뭐 골프 이런 거 말고 뭔가 이렇게 좀 뭐 주짓수라든가 좀 강력한 운동 뭐 이런 거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신금은 보석 정밀한 날카로움.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일간 여자들이 되게 이쁘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쁜 여자는 날카롭죠? 옆에 가면 날카롭잖아요. 그 이렇게 이쁜 여자들은 좀 챙겨줘야 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굴값 한다는 옛말이 있는 이유들도 그런 거겠죠. 하여간 신금은 그렇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고 결과를 완성하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금의 기운이 조금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공부 같은 경우도 수학이나 과학 계통을 좀 잘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무슨 과목 공부를 잘할까요? 말하는 거니까 국어, 사회 이런 쪽 공부를 잘할 경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 막 이렇게
만세력 가서 쳐본 다음에 우리 애는 화기운이 한 두세 개 있고 괜찮은데 왜 국어를 못하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주 8글자 정확하게 다 보고 대운, 세운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순하게 글자 몇 개 갖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본 내용 배우는 것이니까 그렇구나 정도 쫓아오시면 됩니다. 수는 저장, 순환, 지혜로운 거예요. 수는 막 겨울 기운이잖아요. 여러분 그 독일이나 지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나 러시아가 왜 문학이나 세계 문학이나 시인, 철학 이런 게 가장 발달된 국가가 러시아와 독일이잖아요. 우리가 세계 문학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유명한 시인, 철학자들이 다 이쪽 출신이잖아요. 특히 러시아. 왜 그래요? 겁나 추워요. 추우면 뭐해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면 뭐해요?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생각이 깊어져요. 또 하나, 추우면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많아져요.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나라일수록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사유, 생각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예요, 지혜.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부정적으로 쓰인다고 봐봐요. 임수일간이나 개수일간이에요. 무슨 꿍꿍이 속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 표현을 잘 안 해. 아까 여기 화기운인 분들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냥 지 마음속에 있는 거 막 얘기해. 단순해. 근데 수기운 일간인 분들은 도대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자기 생각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본심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뭐예요? 아주 무슨 꽁꽁이 아주 그냥 꼼수를 끼고 있는 거가 되겠죠. 긍정적으로 쓰이면 생각이 깊은 거예요. 통찰력이 발달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는 깊고 감춰져 속내를 알기 어렵다. 생명력의 근원. 왜 생명력의 근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는 엄마의 자궁. 그리고 인간의 70%인가 70% 정도가 다 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라는 건. 그래서 수라는 글자, 이 겨울 기운인 수 글자가 너무 많거나 없거나 했을 경우에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성분들이 부인과 쪽 관련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낳는 문제에 있어서 곤란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향성이 이거는 경향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주 8글자가 있는데 여기 월지가 우리가 되게 힘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축토, 이렇게 돼 있는 축토라든가 아니면 여기 해자, 자수, 요때가 제일 추운 날이기 때문에 요게 월지에 있는 분들은 좀 요런 부분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초년기 그러니까 20대의 삶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겨울에 태어나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리고 화기운에 태어난 사람은 주변에 막 먹을 거 많잖아요. 화만큼은. 특히 화는 나가서 막 놀아야 돼. 그래서 요렇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막 여기가 또 해수가 있어. 여기가 해수가 있고 여기 축토, 여기 자수. 와, 이러면 이제 뭐 힘들다기보다 또 자기 삶을 내가 수기운이 강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자기만의 또 새로운 계획들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리를 배워야 돼요. 하여간 이렇게 수기운 강하면 초년이나 이렇게 한 전반부 인생이 좀 많이 힘들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겁니다. 자, 정리하면 천간은 마음의 지향이요 지지는 현실의 결과다. 대운의 환경을 타고 원국의 꼴을 실현하라. 자, 여러분 아직도 갑경충이니 정계충이니 하면서 천간끼리 부딪혀서 큰일 난다고 배우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천간의 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천간의 글자는 하늘에 떠있는 생각과 욕망이며 땅인 지지로 내려와 현실 조건과 결합하지 않으면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천간과 지지의 실제 작용 원리 그리고 나를 둘러싼 판세를 바꾸는 대운의 환경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생각한 현실의 충이분리, 천간함을 물질적 사건이 아니라 탐심과 끌림의 구조로 해서 대운을 사건이 아니라 심령 환경과 판세,
그 다음에 화가 극단적으로 강한 실제 명식을 통해 조대운의 필요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화기운이 이렇게 너무 강한 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화기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병화일간인데 여기에 뭐 사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화가 있고 뭐 근데 여기에 또 사화가 있고 다행히 여기에 뭐 자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화기운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막 정화가 있어요.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막 화기운이 너무 많다.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격은 약간 다혈질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빼려면 뭐 해야 돼요? 말하고 막 바빠야 돼요. 말하고 막 자기 표현 막 하는 그런 쪽의 일을 막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고 이런 분이 그냥 가정주부로 가정에서 그냥 아이 낳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억눌려 산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남편하고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수가 남편이거든요. 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말 부부 해야 돼요. 주말 부부.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안 그러면 이제 헤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또 좌우충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부가 그대로 그냥 계속 살려면 웬만하면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말 부부, 남편은 뭐 회사 갔다가 한 달에 한두 번만 오는 거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면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 여자는 보통 여자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대요.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남편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오면 괜히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그러던데 이런 분은 그 감정이 더 심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가 스트레스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편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기질들을 타고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이런 기질을 타고났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서로 많이 안 보는 게 좋다니까요. 그리고 서로가 대화를 할 때도 가급적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조금만 딱 건드리면 벌써 자기 화가 확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분 또 아까 개운법 말씀드렸잖아요. 바쁘게 살아야 돼. 바쁘게. 가정에서만 막 이러고 살면 안 돼요. 이 화기운을 막 발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산을 하지 못하고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주변 사람하고, 그러니까 남편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든, 아이하고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본인이 아프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를 배워서 본인 사주는 본인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삶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 유튜브 강의 영상을 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본인 사주는 본인이 봐서 본인의 인생을 최적화의 길로 좀 살아가 보자라는 뜻이고, 저 또한 제 삶을 그렇게 살고자 이렇게 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